오늘 리얼토크 두 분 모셨습니다. 강준현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최 교수님. 예. 지금 이제 주요 언론 경제면을 보면은 빠지지 않는 게 미중 무역 협상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예.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것 같아요. 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중국과 미국과 싸우는 건데 우리가 왜 그런 신경을 쓰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전체 무역에 차지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는 거죠. 네. 만약에 한국 수출에 비상이 걸리게 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의 대중국 또는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게 결렬이 되거나 아니면 관세 폭탄을 날리게 되면 결국 그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결국 무역에 관해서 불확실성이 확산되게 되고 그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 교수님,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좀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가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26%고요. 대미 수출 의존도가 14%입니다. 네. 우리도 이 두 나라의 40%를 수출해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관세 전쟁이 되고 통상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은 1년에 미국에 5천억 불 이상을 수출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대중 수출품의 약 80%가 중간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부품이나 중간재가 가서 중국에서 가공이 돼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의 관세 추가로 인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한국의 대중 수출도 줄어들게 되는 이런 이제 역학관계에 있는 네. 겁니다. 이제 일부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미국한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수출 주도형 경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한테는 직접적으로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6%가 넘는 내외의 그 소위 대중 무역 의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성장하면 네. 한국은 그거 배 이상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 상반기가 지금 뭐 2%, 하반기에 회복이 돼도 2% 중반대 이러는데 네. 이런 데서 0.5%, 0.6%가 이런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이건 참 굉장히 억울한 네. 일이기도 하고 또 교수님이 회복이 잘 안 되는 말씀하시니까 거죠. 네. 생각난 게 요즘 기사들 제목을 보면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제목들 많이 나오는데 네네. 실제로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의 가장 큰 핵심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타결이 안 될 것 같다. 네.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미국은 달러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물론 중국 때리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1년간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작년에 대중 무역 적자가 재작년보다 또 11%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 그 1사분기 특히 지난달에 미국의 실업률이 네. 5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한 3%대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강세 구조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 때문에 원화는 약세가 또 네.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죠. 거기에다가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증시라든지 이런 금융시장이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투자 심리도 악화될 수밖에 없고 네. 이래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좀 불확실한 이런 데 빠지게 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최 교수님, 예. 이게 좀 더 좁혀서 보면 예. 당장 우리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원자재 문제라든지 아니면 달러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네. 수입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재료를 수입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게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역 분쟁이 세지고 관세가 폭탄처럼 지워지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 생활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계 경제대국 이렇게 두 나라가 경쟁을 벌이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이틀간에 진행되는 미중 무역 협상 가운데 첫 번째 만남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이번 협상 직전에 양국의 입장부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They broke the deal. We don't make the deal. Nothing wrong with taking in over $100 billion a year. 希望美方与中方相向而行，通过对话，而不是单边措施解决问题。 강 교수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단호해요. 그리고 네. 강경해요. 표현이 합의를 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 지금 중국에 대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이미 이루어진 그렇죠. 거죠. 네. 다만 이제 시차가 있어서 네. 10일 자정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건 괜찮고 네. 그 이후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고일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건데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네. 작년 3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이제 관세 부과하겠다 네.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7월에 한 번 했고요. 340억 불, 8월에 160억 불, 그리고 9월에 2천억 불 한 겁니다. 그때 네. 앞에 500억 불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붙였고 그 다음에 2천억 불에 대해서 10%를 붙였었는데 그걸 이제 이번에 이번에도? 25%로 한 아, 겁니다.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잘 안 되면 아직 남아 있는 약 3천억 불에 대해서도 또 관세를 고일 관세를 붙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애초부터 무역을 가지고는 중국과 미국이 싸우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한테 약 5,055억 불을 수출을 하고 미국은 중국한테 1,300억 불을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관세를 붙이면 미국은 5천억 불어치를 붙일 수가 있는데 네. 중국은 1,300억 불밖에 못 아, 붙이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관세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결국은 다른 뜻이 있는 거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중국이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기존의 대미 무역 흑자를 대폭 낮춰라고 이제 중국이 물건을 많이 사주면 되는데 하나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적재산권, 뭐 기술 절취 문제, 기술 이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중국이 그거를 원래 지금 이번에 10번째 협상인데요. 9번째 협상까지 어느 정도 안이 나왔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 하면 이제 중국은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법제화해서 처리하겠다 그러다가 행정규제나 조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볼 때는 네. 트럼프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관세를 지금 더 붙인 겁니다. 네. 앞으로 확대될 소지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 시진핑 주석 편지를 가지고 갔다니까 거기에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네.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너무 장기화되는 것은 두 나라에 다 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이 관세 인상을 단행하면서도 적용을 실질적으로는 유예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 여유를 좀 줬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보겠다는 건데 네. 사실 오늘도 오늘 밤에 우리 시간은 오늘 밤에 다시 협상을 또 열기로 했어요. 네. 그 말은 결국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게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 때문에 무역 전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본인한테 유리한 걸 일정 부분 얻게 되면 양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협상을 통해서 가능한 한 본인한테 유리한 것들을 더 많이 얻어내면서 타결하기를 원하는 거지 네. 이게 결렬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25%를 올리겠다고 하고 실제로 올린 것은 압박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 교수님, 앞서서 지금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가지고 류허 네. 부총리가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협상의 여지가 그래도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협상을 깨겠다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상황이 조금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무역 협상이 무역 관세 전쟁이 한 1년을 끌어오면서 네. 중국도 약간 내성이 생긴 거죠. 특히 굉장히 그 대미 강경책을 펼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내수 진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끌고 가려는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 2조 1,000억 위안, 그러니까 약
한 400조 가까운 돈을 지금 경기 부양자금으로 넣고 기업 감세 조치를 약 2조 위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약간의 또 자신감도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좀 버텨보자 아.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중국의 산업 구조를 잘 봐야 네. 되는데 한국과의 산업 구조가 이제 수출, 그다음에 그 내수, 그다음에 투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 중국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버티면서 협상을 해보자.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좀 포괄적으로 네. 사인을 확실히 하고 가자라는 거니까 그 부분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이제 네. 문제는 이 상황이 이제 장기화될 때일 텐데 네.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인정은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두 당사자가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잘 협상이 되도록 정말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약에 환율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증시의 폭락 문제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방안을 해볼 수 있겠죠. 예컨대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를 좀 더 푼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통해서 환율을 좀 안정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증시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개입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일단 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안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일정 부분 시장을 완전히 안정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 교수님은 이 막판 협상 가능성, 최종談判 언제쯤?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흐름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양 정상이 만나서 사인하는 걸로 얘기가 가고 있다가 지금 중국이 약속을 후퇴했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저는 6월 정도면 네. 되지 않겠냐 싶은데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부품 공급망 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흔들기를 분명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그 흔든 거에 대한 실리를 어느 정도 얻어야죠. 그리고 중국도 지금 마냥 미국하고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 네. 그렇다면 뭔가 명분을 가지고 이걸 한 발씩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런 이제 협상을 통해서 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완벽한 타협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틀에 맞춘 이 두 나라가 싸우면 전 세계한테 집중 포화를 맞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네. 아마 뭔가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합니다. 네.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봐요. 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지금 당장 이번 그 무역 싸움 때문에 홍콩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는 증시가 폭락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영향을 본다고 하면 두 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네.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두 당사국 다 협상에 대한 압박은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협상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종談判에 들어간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강준인 교수 그리고 최정범 교수와 자세하게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